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1학년, 2학년생들에 이어서 대학 3학년생들이 해야 될 취업 준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학년이 되면 이제 1, 2학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 조금 마음도 급해지기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학년, 2학년 준비해야 될 것들, 취업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복수 전공, 부전공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만약에 복수 전공이 필요하거나 부전공이 필요하다면 3학년 때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졸업 시점을 더 연기하지 않고 제때 졸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복수 전공과 부전공, 이게 꼭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확보하셔서 파악하시고 나서 정말 내가 미래의 어떤 내 진로를 잘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 꼭 필요하겠다 싶으시다면 이제부터는 3학년부터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2학년 때 좀 내가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하고 싶은 그런 전공의 주요 필수 전공 과목들을 좀 수강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만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그쪽으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면 복수 전공을 했다고 해서 물론 복수 전공을 하면 상당히 주전공만큼 높이 평가를 받겠지만 기업들 자소서 쓰거나 이력서 쓸 때 보면요. 본래 선택했던 원 전공을 먼저 쓰라고 합니다. 예, 복수 전공은 복수 전공으로 다시 표기하라고 해요. 예, 그 점도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면 진짜 내가 원래 전공을 선택한 것과 똑같으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원래 내가 제 전공을 선택한 것보다는 조금 낮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공하지 않은 것보다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복수 전공, 부전공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걸 미리 상세히 알아보셔야 제대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직업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 직무까지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취업을 하겠다, 기업에. 그랬다면 직무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직무는 내가 회사에 가서 담당해야 될 업무, 일의 이름을 직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을 할 건지, 인사총무를 할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를 전공하셨으면 전기를 할 건지, 많겠죠? 직무가. 네. 그래서 회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취업을 할 거다. 그러면 직무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공기업에 취업을 할 거다? 그래도 직무가 있습니다. 공기업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공기업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제 공기업은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업무가 확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잘 알아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또 취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공무원 경쟁률이 20대 1밖에 안 된단다. 20대 1이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더 낮아지긴 힘들어요. 이제까지 통계를 보면. 그럼 최고 높을 때는 경쟁률이 얼마였습니까? 60대 1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 거에 비하면 20대 1은 지금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거죠.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의 최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의 통계를 보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겠다. 왜요? 20대 1밖에 안 되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좀 자격을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봐야 되겠다.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그런 거 많죠? 난 그런 시험 공부, 관세사라든가. 나는 그런 시험을 봐서 그런 자격을 취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의전이나 법전이나 약전, 이런 데를 또 선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아니면 취업을 원하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전공 공부를 위해서 대학원을 가겠다. 그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전부 직업을 선택을 일단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직무도 선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휴학을 하시거나 그러실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학교 수업 다 하면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건 정말 힘들 테니까요. 그 뭐 2년이고 이렇게 휴학을 합니다. 그렇게 휴학을 하시면 반드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고 학교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네. 학교 졸업할 때까지 달력 내는 거를 유예해 주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취업할 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휴학을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성공하고 학교로 돌아오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2, 3년이 취업할 때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요. 세 번째,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른 직무 경험을 하셔야 돼요. 2학년 때까지는 뭐 간간히 뭘 하셨다면 이제 3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이라고 불리는 직장 체험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대기업의 체험형 인턴을 하신다?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학년은 보통 전환형 인턴은 잘 선발하지 않으니까 체험형 인턴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공모전 같은 데 수상을 하시는 거 중요한데, 내가 전공하는 전공 분야나 앞으로 내가 결정한 직무 분야와 관련 있는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수상을 하신다면 그렇게 좋은 경험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 외부에서 들어두면 굉장히 좋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이제 이수하시는 게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학교 전공 수업 이외에 외부 교육기관에서 듣는 수업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학교 수업만 가지고 조금 어려우면, 반도체 학과나 뭐 이런 데서 수업을 들었다면요, 학교 수업만 가지고 충분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전공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대학에 따라서는 뭐 반도체 학과나 이런 게 있지 않은 학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를 심도 있게 공부하는 전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외부의 교육기관들도 뭐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나 많습니다. 그런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 주요 교육을 이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상당히 좋은 이력서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경험이 됩니다. 예. 직무 관련인 거죠. 그러면 아르바이트도요, 가급적이면 직무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해야 된다면 직무 관련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직무 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부터는 이제 직무 경험을 누가 많이 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직무 경험을 아주 그 유용한, 굉장히 가치 있고, 그다음에 어디다 내놨을 때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직무 경험을 누가 많이 했느냐에 이제 따라서 나중에 취업할 때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그 경험들을 이제 쌓기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무입니다. 예.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취업해 나가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경험이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점수를 2학년 때 마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조금씩 계속 보시면서 가급적 점수를 조금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피킹 점수가 좀 어느 정도 마음에 들 정도로 완성이 됐다. 그러시면 이제 토익 점수를 좀 따로 따놓으신다든가 이렇게 그 어학 점수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이제 충분히 해놓으실 수 있는 시기가 3학년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점수가 있으셔야 현장 실습이나 3학년 때 지원할 수 있는 현장 실습이나 기업의 체험형 인턴 이런데 지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영어 점수가 없으면 조금 이런 데 지원하실 때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 대기업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가 없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 현장 실습이나 직장 체험 같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점수가 없으면. 네, 그래서 영어 점수는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전에 어디다 낼 수 있을 만큼의 점수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급하면 스피킹 점수 먼저 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시면 토익 점수도 따로도 마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번째는 이제 자격증 취득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때 역시 중요한 건 직무입니다. 직무 관련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뭐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3학년 2학기까지 어느 정도 수업을 들으시고 4학년 1학기 때부터 도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뭐 어느 정도 몇십 시간 정도 뭐 이렇게 수업 들으시고 나야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는 뭐 4학년 1학기쯤 돼야 도전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이외에 또 그 전에 따놓을 수 있는, 예, 그런 자격증이 있다면, 그러면 미리 좀 따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라든가 모스 자격증들도 따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건 문서 작성 능력과 관련되어져서 여러분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 무시하지 마시고 따실 수만 있으면 최대한 따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직무 관련 자격증 꼭 필요한 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학기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따셔야 되는 그런 직무 관련 자격증이 아니고 그 전에도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면 따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는 한자 자격증이 가산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자 자격증 같은 거는 미리 따놓으실 수 있잖아요. 따놓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인데요. 이제 2학년까지는 사실 자소서 그러면 제대로 된 자소서를 써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제대로 된 자소서라는 건 뭐예요? 취업을 하기 위한 기업에 제출하는 자소서를 거의 써보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3학년 1학기 때부터는 이제 이런 자소서를 써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대기업 공채에 지원할 만큼의 자소서는 아니더라도 그런 수준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장 실습이나 직장 체험이죠. 아니면 체험형 인턴 정도에 지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소서는 써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력서도 좀 써보시고 자기소개서도 한 번씩은 써보셔야 돼요. 이걸 쓰면서 여러분들이 뭘 배우셔야 하냐면, 아, 내가 자소서 쓰려고 하니 이런 내용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쓰다 보면. 아, 이력서를 쓰다 보니까 내가 자격증을 하나도 쓸란이 없네. 경력사항에 대해서 쓸란이 하나도 없네. 아, 이런 사항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셔야 돼요. 대외에 기업에 제출할 수 있는 용도의 자소서와 이력서를 작성해 보시고 나면 아, 여기에 쓸 게 하나도 없구나. 아, 여기에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써야겠네. 이런 걸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럼 깨닫게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 그걸 준비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재까지 무엇을 준비해왔고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쯤은 한 번은 작성해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네. 그래서 3학년이 올라가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기업에 제출하는 용도로 한번 작성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아직은 3학년입니다. 짬짬이 시간 내서 노실 수 있으면 노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마냥 노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2학년 때 뭐 준비될 것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 뭐 그 3학년이 되면 이제 학생회를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뭡니까? 3학년쯤 됐으면 네. 축제도 좀 준비해보고 축제에서 놀기만 해봤다면 그동안은 이제 축제를 좀 직접 준비해보는 거죠. 예. 축제를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어때요? 진행해보는 겁니다.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그것도 일종의 축제라는 것을 즐기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소서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좀 해보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것들을 놀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조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3학년한테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짬짬이 놀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놀면서 경험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을 아직까지는 해볼 수 있다. 3학년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짬짬이 놀자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아직 대학 3학년이니까 즐기면서 그러면서 경험도 마련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학 3학년생들이 해야 할 취업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대학 4학년생들이 해야 될 취업 준비. 이제 뭐 준비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학년생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